Ride the New Wave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제가 어, 전문가도 아니고 그냥 제가 그렇게 귀동냥으로 듣거나 공부하면서 이렇게 얻은 것들을 나누기 위해서 어, 동영상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시고 판단은 여러분들 스스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요. 어, 지난번 동영상을 올리고 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저 공대 산업공학과 나오고 그리고 나중에 경영학을 다시 공부해서 마케팅 쪽에 학위가 있습니다. 어, 지금은 이 크래피 프로젝트에서 마케팅 담당자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뭐 요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Ride the New Wave는 불안한 경제 시스템, 격변의 시대에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 암호화폐에 대한 오만과 편견, 크립토 트윈의 탄생, 크래페 프로젝트의 소개, 뭐 이런 순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니까는 지나가겠습니다. 전체적인 목차는 많은 투자 전략들, 격변기의 특징, 마중물과 종잣돈 1억 만들기,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투자를 위한 고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많은 투자 전략들입니다. 뭐 원칙이라 그래도 좋습니다. 교보문고에 들어가서 투자 전략 찾으면 책이 한 860권 나옵니다.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여러 가지 책들이 진짜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서점에 가셔도 그렇고, 뭐, 그 유명한, 워런 버핏의 투자 전략, 뭐, 레이 달리오의 원칙이라든가, 존 보글의 가치 투자의 원칙이라든가, 뭐, 이러한 얘기들이 또 책들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과연 이러한 원칙들 중에서, 나한테 맞는 그런 원칙, 혹은 전략은 뭐가 있을까? 또 어떤 것들은 주식에 대한 것들로 치우쳐져 있고, 어떤 것들은 부동산에 대한 것으로 치우쳐져 있기도 하고요. 물론, 부자 아빠 만드는 뭐 그런 부자를 만드는 그런 걸로 인해서 전반적인 투자 전략을 얘기하는 그런 책들도 있죠. 그런데 이번 챕터의 제목이 격변기에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할까라는 것이니까는 이 격변기 특징을 잠깐 살펴보면요. 불확실성과 위험이 굉장히 증가하면서 경제 성장도 굉장히 불안정성을 갖게 됩니다. 성장률이 급변할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러면서 경제 구조도 변화되고 정부의 정책도 변화되고 각각의 경제 주체들 뭐 기업이라든가 정부라든가 혹은 각 가게에서의 이런 불안한 시대에 어떻게 잘 살아나갈 것인가 하는 그런 전략들도 변화가 되고요. 그리고 또 이 시대에 또 이런 많아지는 것들이 뭐냐 하면은 정보가 굉장히 엄청나게 쏟아져 들어옵니다. 무슨 일이 있었다, 뭐 언제 무슨 일이 있다.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노이즈, 가짜 뉴스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증가하게 됩니다. 결국은 이 불확실성 하에서 굉장히 위험이 많아지지만은 또한 기회도 되고 도전할 수 있는 시기도 된다. 그래서 위험을 최소화하면서도 도전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뭐 이렇게 방향을 한번 잡아보면 어떨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먼저 마중물과 종잣돈 1억 만들기 5가지 규칙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이게 투자 전략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투자를 한다는 것은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그렇다 그러면 부를 축적하기 위한 가장 기본 단계 종잣돈을 먼저 만드는 단계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김승호 회장님의 돈의 속성이라는 책이 있는데 저는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벌써 몇 년 베스트셀러고 굉장히 많은 세를 찍어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꼭 기회가 되시면 이 책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투자라든가 뭐 돈에 대해서 굉장히 고수인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그래도 한번 나보다 앞서서 또
수천억 자산가로서 또 어려움을 극복하고 시행착오도 겪으면서 지내오면서 어, 이야기하는 한 분야의 그 스승이 이야기하는 것을 한번 들어볼 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작은 돈으로는 투자에 이익이 발생하거나 손해가 발생해도 별 보람이나 충격 없어 관심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1억 원은 10억 원, 100억 원, 1000억 원도 만들어내야 하는 시돈이 됩니다. 종잣돈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럼 1억 원을 어떻게 모으면 당장 1억 원이 없습니다. 저도 1억 원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모으겠습니까? 먼저 첫 번째 1억 원을 모으겠다고 결심을 한다. 마음 먹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심을 써서 붙여놓는다. 책상이나 뭐 내 눈에 잘 띄는 곳에 붙여놓고 자꾸 리마인드 하면서 자신을 상기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신용카드를 잘라버린다. 자, 신용카드 얘기를 많은 분들이 하시는데요. 신용카드는 이 부를 축적하는데 굉장히 나쁜 거다. 왜? 어, 이건 미래 소득을 현재 그냥 끌어와서 쓰기 때문에 계속 허겁지겁 살아야 되는 그런 경향이 있으니까는 그걸 없애야 되고,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복리의 그 원리입니다. 다 복리 그러면 다 아실 거예요. 복리 그 이자를 주고 뭐. 근데 그게 삶 속에서 피부로 와닿게 되면 전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복리의 복리를 통해서 부를 축적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게 막는 게 신용카드다. 우리는 이자에 이자를 받아야 되는데 이자에 이자를 붙여서 돈을 내게 됩니다. 이 카드로 쓰게 되면.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고요. 통장을 용도에 따라서 몇 개로 나누라고 합니다. 정기적으로 꼭 들어가야 되는 돈, 생활비가 들어가는 어떤 통장 하나, 그 다음에 여윳돈으로 뭐 밥을 사 먹거나 여가 활동을 하거나 그럴 때 쓰는 통장 하나, 그 다음에 저축용 통장 하나,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눠가지고 절대로 여윳돈으로 쓰는 것들은 돈이 떨어져도 다른 통장에서 돈을 끌어서 쓰지 마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1억을 당장 만들기 어려우니까 10분의 1인 1000만 원을 먼저 만들고 그 1000만 원 다음에 2000만 원을 만들고 그러다 보면 이게 복리의 개념이 적용되면서 점점 더 빨리 만들게 된다. 1억 원을. 뭐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런 개념을 갖고 제가 이런 문제를 한번 이것도 아마 그 책에 있는 내용일 겁니다. 어, 10억 원을 만드는 법입니다. 10억 원을. 자, 내가 당신이 지금 이제 300만 원의 월급을 받는 사람이라 그러면 그리고 앞으로 내가 노후를 대비해서 10억 원이 필요하다. 그럼 10억 원을 만들려고 그럼 어떻게 하면 좋으냐? 만약에 급여가 300만 원으로 계속 고정돼 있고 은행에 아무런 이자가 없다고 가정을 한다 그러면요. 이 월급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으면은 약 27.8년, 28년 정도 걸리면은 10억 원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돈을 모으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도 안 쓸 수도 없고요. 그리고 돈이 이렇게 움직이지도 않는다 그럽니다. 실제로 돈을 모으는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모으지 않는다 그럽니다. 그럼 어떻게 모으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월 저축액과 복리를 적용한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월 100만 원씩 받는다, 300만 원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현재 매달 100만 원씩 낸다 그러면 언제 10억이 될까? 혹은 언제 1억이 될까? 이거를 계산해 봤거든요. 미래 가치는 매월 내는 돈을 이렇게 그 월 이자율과 그 횟수를 이런 식으로 해서 빼주면은 미래 가치가 됩니다. 매월 낸 것들이 짜여가지고, 예. 그러면 제가 이제 가상으로 월 이자율을 0.5%라고 했습니다. 0.5%는 1년으로 따지면 12개월 하면 약 6% 정도, 1년 연 이자가 6%라고 생각을 하고, 예. 그리고 이 개월수를 증가했을 때 실제로 10억이 되는 경우, 1억이 되는 시점을 계산을 해봤습니다. 100만 원을 매월 집어넣는 경우, 200만 원을 집어넣는 경우, 300만 원을 집어넣는 경우, 그 다음에 아무 이자 없이 돈만 모을 때, 이렇게 보면요. 1억이 넘는 시점은 요 그래프를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데요.
100만 원만 넣었을 땐 6년 10개월이 걸리고요. 200만 원을 넣으면 3년 9개월이 걸립니다. 그리고 300만 원을 넣으면 2년 7개월이 걸리고요. 자, 이 초반에는 1억까지 모으는 데는 그냥 무이자도 다른 것보다 빠릅니다. 300만 원씩 내는요. 그런데 점점 이 차이가 벌어지게 됩니다. 기하급수적으로. 이거 그냥 직선으로 가게 되잖아요. 이자가 없으면요. 근데 복리의 개념 적용하면 돈이 모이면 모일수록 눈덩이처럼 커지면서 더 빠르게 목돈이 모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100만 원씩을 넣으면은 10억이 되는 시점이 약 30년. 그럼 제가 직장을 다닌다 그랬을 때 급여를 다 저축할 수는 없으니까 뭐 100만 원만 저축하면 한 30년 걸린다는 얘기죠. 네. 직장 생활 20대 시작을 해가지고 거의 정년퇴직할 때쯤 모아야 된다는 얘기겠죠. 자, 요런 게 이제 복리의 개념입니다. 복리는 적용하면은 보다 돈이 모이면 모일수록 점점 더 기하급수적으로 빠르게 모아진다. 빨리 모을 수가 있다. 뭐 그런 개념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복리 개념과 관련해서 재밌는 법칙이 있어가지고 하나 그냥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72 법칙이라는 건데요. 내 원금이 2배가 되는 시점이 언제냐를 계산하는데 사실은 이렇게 계산해야 됩니다. 이 내 원리금, 원금과 이자를 합친 돈은 원금 곱하기 1 플러스 R 이자율, 이자율, 그리고 연도죠. 몇 년이냐. 요걸 계산을 하게 되면요. 뭐 요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만약에 R이 6%인 경우에는 양쪽에 이거 뭐 로그를 취해가지고 요건 2가 남으니까 요런 식이 나옵니다. 그러면 약 11.895 요거를 6%라고 나눠주면요. 이걸 어떻게 됩니까? 6, 약 12가 나오죠? 이건 12가 딱 떨어지잖아요? 6%를 12년 걸린다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11.89 비슷하게 맞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12년이면은 조금 넘습니다. 6%의 경우에. 실제 요 이자율 계산하는 걸 해보면 2.01219 이렇게 되거든요. 10%인 경우에는 7년하고 조금 넘고요. 10.3년 이렇게 돼, 어, 10%, 예, 7.2년으로 나오죠. 예. 이때는 사실은 조금, 2가 조금 안 되는 그런 수준입니다. 이게 커질수록 조금 차이가 좀 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이런 재밌는 법칙이 있으니까 만약에 내가 2배로 뭘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은, 요 이자율을 생각해가지고 한번 계산을 해보셔도, 재밌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